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인 순천과 광양은 누적 확진자 수 2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장흥 로아스타운 조성 사업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장흥군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9개 지자체장이 국무총리에게 COP28 개최지 우선 결정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개최도시 공모 선정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시민사회 참여 의지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이름에 광주를 넣어달라는 광주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 명칭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연일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마을이 통째로 격리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초등학생의 잇단 확진으로 학부모들의 마음도 졸이고 있습니다. N차 감염도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전남 동부권 확산의 중심에 있는 순천과 광양은 어느덧 누적 확진자 수 2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마을 입구가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전면 통제라는 문구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통째로 격리된 순천 별량면의 한 마을입니다. 19일 오전까지 이 마을에서만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양 39번과 접촉한 인근 마을 주민 순천 107번에게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되지. 걱정이 많이 되지. 아니야, 이거 연말에 붙었은 게 우리말을 녹아 싶어서 걱정이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해당 마을은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외부인의 접근이 모두 통제됩니다. 이웃 마을을 포함한 마을 주민 2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코호트 격리된 상산마을은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등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오전 초등학생 확진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전날 확진된 순천의 한 초등학생과 같은 반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에서는 PC방 관련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52번 확진자의 어머니와 53번 확진자와 기원에서 접촉한 남성 1명입니다. 광양시는 15일부터 17일 사이 해당 기원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들이 최근 며칠 동안 목욕탕을 방문한 것으로도 확인돼 사우나 관련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확인한 방문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광양 54번 확진자 후 주요 동선은 11월 16일, 17일, 18일 8시부터 8시 30분까지 광양 소재 쌍마탕을 방문하였습니다. 광양 55번 확진자 후 현재 확인된 동선은 11월 16일, 17일 10시 30분까지 11시 30분까지 광양 소재 백운탕을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 뒤에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유행 때와 비교해보면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지난 8월 약 2주 동안 순천과 광양에서 확진자가 각각 60명, 14명 발생했는데 최근 2주 동안의 추이를 보면 순천은 5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광양은 32명으로 지난 여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기준 순천과 광양의 누적 확진자는 186명, 어느새 2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 외에도 19일 순천 지역 추가 확진자에 대한 감염원을 조사한 결과 학교와 식당 감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124번 확진자는 오천동에 거주하며 골목 안 고깃집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125번, 126번, 127번 확진자는 1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28번과 129번 확진자는 별량면 상산마을 주민이며 130번 확진자는 해룡면에 거주하는 미국 입국자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31번 확진자는 18일 확진된 초등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기준 순천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131명, 자가 격리자는 9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18일 밤부터 19일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 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31명, 자가 격리자는 952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된 8명은 기존 동선 관리자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시는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재난안전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동선이 겹칠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를 당부했습니다.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으로 중단된 장흥 로아스타운 조성 사업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장흥군은 전라남도에 사업자와 설계 등 변경 승인을 요청해 이르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 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아스타운. 안양면 기산리와 비동리 일원인 사자산 기르게 조성되는 친환경 전원도시입니다. 로아스타운은 지난 2009년부터 도시민 유치를 위해 장흥군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39세대 조성 사업이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자금난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췄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까지 중단된 상태. 그동안에 중지가 돼 있었는데 새로운 민간 사업자와 투자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장흥군이 최근 민간 투자자 4곳과 72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현재 39세대 조성공사는 현실에 맞게 설계 변경 중이며 이달 중 전라남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이르면 12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9세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고 도시민 약 700여 명을 유치해가지고 지역사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2021년까지 39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단독주택 180세대와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 120세대 등 300세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도입해 의료와 문화, 체육,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전원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 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아스타운. 1년여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만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과 남해안 남중권 9개 지역 시장 군수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COP28 개최지 우선 결정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관련해 국내 개최 도시를 우선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개최 도시 공모 선정 시 남해안 남중권 동서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시민사회의 참여 의지 등 차별화된 점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이름에 광주를 넣어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19일 전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안공항 명칭 변경을 포함한 공항 활성화 방안 세부 추진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전 국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한다며 광주시의 공식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명칭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바로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안공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선 항공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항공권을 살 때 할인해주고 항공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고 국고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지역 교통 관련 기업과 단체 16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순천 교통 관련 단체 16곳은 4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5만 5천 장을 순천시에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기탁된 마스크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를 진행하고 있는 목포시 의회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갖고 집행부가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되도록 자제하고 서면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회의식 감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진행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신안군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5만 3천 장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KF80 마스크를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암군이 노인결핵 전수검진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11개 읍면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해 결핵 전수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이동형 X선 장비를 이용해 결핵 상담과 객담 검사, 흉부 X선 검진 등을 통해 결핵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결핵균이 발견될 경우 항결핵제 무료 처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215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 쌀 직불금과 밭 고정 직불금을 통합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강진 지역의 경우 7,819농가가 대상입니다. 강진군은 1헥타르당 직불금 지급 단가가 올해는 최고 205만 원까지 늘었다며 농업인들이 지난해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을 찾아 면담을 요청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을 명확하게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당론으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중대한 재해를 유발한 기업이나 정부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법인에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제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종돈장에 대한 일제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종돈장 24곳과 돼지 정액처리업체 3곳 등 27곳을 대상으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일제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건강한 새끼 돼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데요.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며 축사 소독시설 설치 등 차단 방역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질병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군에 알리고 이동 제한과 도태 권고, 살처분 명령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대형 폐기물 배출 온라인 모바일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영암군청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동안 대형 폐기물 배출은 업무 시간에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장 결제를 해야만 가능해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최종 예산에 1조 1,105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목포시의 제5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지난 4회 추경보다 2.58% 증가한 27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조정과 정부의 2차 긴급지원금 지출 등 각종 현안에 반영했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12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완도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전남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 사이의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완도군 등 9곳이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고 재정 인센티브가 전달됩니다.